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고요. 항상 저 블로그 와서 어, 어, 글 남겨주신 뭐 바로지금님 그리고 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글에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이제 유튜버의 이제 동영상만 제작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오늘은 인사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뭐 땅을 사가지고 뭐 돈을 번다는 뭐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또 뭐 제가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이제 뭐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동산이 1층 부동산이 있고 법인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보통은 1층 부동산에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층 부동산은 중개만 하는 겁니다. 중개. 그래서 공인 중개사죠. 라이센스가 지금 따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실제 실물을 가지고 뭐 자기 거를 가지고 뭘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판매 요청을 했을 때 가서 현재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냥 그분이 마음에 들면 우리 집 이사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보여주고 그냥 평가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 그거보다 좀 나은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괜찮은 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 저도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요. 근데 땅은 달라요. 땅은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 땅은 그렇고요. 어, 땅을 우리가 그 뭐 지주 작업이라는 말씀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은 정부가 생명이고요. 그리고 관계 법령이 엄청납니다. 그 하위로. 땅을 공부해서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땅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물어보고 싶다면 땅에서 돈을 버신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무사나 공무원들 그런 분들은 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깨지는 그 개별 지분 등기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개별 지분 등기는 등기가 따로 나가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이 1층, 2층에 사면 건축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같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우리는 바닥 면적의 그 지분을 갖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파트는 지분 투자인데 많이들 하시고 땅도 똑같이 지분 투자인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다 그러면 100평을 사면 그 땅은 제 땅인 거예요. 그 다만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다 뿐이지. 그래서 뭐 개인 등기하고 공유 지분하고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등기는 개인 단독으로 하는 단독 필지를 말하는 거고요.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10억 이상은 있어야지 가능한 액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오해하고 있는 공동 등기, 합의후 등기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중종 땅 보면 누구누구의 뭐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건 등기가 하나가 나갑니다. 등기가 하나가 나가고 누구누구의 몇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 그런데 뭘 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들의 동의를 싹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개별 주분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건 민법 26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자들만 우리나라 90% 정도가 땅으로 부자 된 걸 혹시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갖다가 땅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개별 지분 등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랑 섞이는 걸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단독으로 원하는 걸 원하지. 근데 우리가 10억을 갖고 있다고 치면 단필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땅을 10억에 몰빵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돈이 한꺼번에 그 땅이 좀 잘못된 땅을 정보가 약해가지고 잘못된 땅을 샀다. 그러면 10억이 한순간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지분 등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부분의 한 8, 90%는 그 지분 등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 등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지분으로만 땅을 사십니다. 소액으로.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이거는 정보가 있어야겠죠. 정보가 그래서 부동산은 빨리 발품 알아보시고 다니셔야지 그냥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뭐 집원 물어봐가지고 뭐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뭐 지도에서 위치 확인하고 뭐 이 정도는 뭐 토지 이용 계획원도 뭐 확인도 가능한데 그거를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실한 호재인가 그리고 그 땅 위치가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기획부동산에서 속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획부동산 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법인부동산이에요. 법인부동산은 땅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인부동산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많이 오래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해서 고객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땅을 해서 뭐 빨리 이제 수익률이 나는 경우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광명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년이면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이렇게 빠른 지역도 있고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직접 사무실로 오셔서 지번도 확인하시고 서류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 기획부동산들은 우리가 금토동 예를 자꾸 드는데요. 금토동 땅에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진짜 개발할 수 있는 대장지구까지는 뭐 개발할 수 있는 개발지는 다 개발을 한 상태예요. 왜냐면 그 청계산자라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금토동 땅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그 사기로 해서 4,000명 지분자 들어간 거 그 기사도 나왔으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회사가 나쁜 기획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분할을 하면요 크게 대분할을 하고 또 소분할을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게. 근데 그걸 고객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진짜 피땀 허리를 흘려서 번 돈을 정말 영원히 대를 이어가도 개발되지 않을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젊은 축에 속하거든요. 이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제가 올해 이제 46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도 부동산을 한 10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컴퓨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계통하고 좀 안 어울리지만 뭐 자산관리사라든가 심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프로그래밍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을 볼 때 1회 시험 합격자입니다. 실기시험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실전으로 경험해서 부딪힌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신뢰감 지금은 뭐 이제 대부분 저랑 한번 인연이 되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뭐 형님이 되시고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냥 누나 동생이 되고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땅을 해줘서 좋고, 그런 땅들은 기사들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제가 더 기뻐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항상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지자. 뭐 그게 이제 제 이제 인생관인데, 하여튼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차기 물건 이러해서 뭐 땅만 팔고 땅만 분석해 드리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60대 되신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이분이 삶의 의미가 없다며, 내가 살아갈 미련이 없다며 잠적을 해서, 이 사람은 하루를 노동을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부에서 추적해서 잡았는데, 이게 노동 현장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잡아서 격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도 남겼지만, 우리가 가난한 아빠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자 아빠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아이한테 어떤 걸 물려주실 건지, 땅을 물려주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을런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땅은 작게 땅을 해서 뭐 이제 뭐 지분으로 했든 단필지가 됐든 좀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저희가 광명을 4년 분양을 했어요. 지금 광명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가락동, 노은사동, 일직동.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만 묶인 게 아니고요. 전국에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에 한 80배 정도를 묶겠다고 했는데, 지금 73배, 여의도에 73배 정도가 묶였습니다. 번지수까지 다 나왔어요. 그걸 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다 개발지더라. 개발을 할 땅이더라. 그리고 이미 개발해 있는 곳은 그곳에서 빠졌어요. 근데 저희가 한 땅들이 거기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년을 묶는 법이에요. 원래는 5년까지 묶을 수가 있고요.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구 묶였으면은 이게 토지거래 허구가 대체 뭔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거래를 거기에서 이제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지인들이 땅을 살 때 그것을 땅의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서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법이죠. 근데 지금 2년 묶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락동, 노은사동, 일직동,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고객으로 만나서 형 동생 지내는 분들이 그쪽 땅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이제 거래 자체가 못했고, 진짜 그래서 7월 3일 날 있죠. 7월 3일 날 금요일 날이 마지막 등기 점수하는 것까지만 인정이 되고, 7월 4일 이후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한테는 이제 안 좋은 거지만, 다행히도 저희는 가락동, 일직동, 노은사동 땅들은 다 분양을 완판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서 그 땅을 가지신 분들한테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자신 스스로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등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좀 늦게 보내드렸던 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처리는 했지만, 또 하고 싶었던 진짜로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 못 해드려서, 땅이 없어서 못 해드렸던 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광명시에 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제도 이제 등기를 이제 발송을 해드렸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계 중에 부동산 시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후딱 10년이 지나봤는데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전문가인가요? 그리고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 분이 부동산 전문가인가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일단 묶어. 옛날에 내가 못 살았으니까 그래, 묶어.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왜냐면 정부가 개발할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걸 다 해놓고 그냥 풀어버리면 그만인 법이거든요. 특히 가학동하고 일직동하고 노은사동은요, 2년 뒤에 그 토지거래 허가가 풀립니다. 근데 다시 묶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2024년도에 완공 입주기 때문에 10만 명이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아파트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년이 딱 지나는 순간 그 안에는 물밑 작업들이 다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요새는 아파트 짓는 거 금방 올라가요. 상가도 1년이면 올라가고요. 아파트도 1년 반이면 올라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거지만 없어요, 여기에. 교통이 서남부에서는 최고의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냥 거기가 거기에요. 가학동, 노은사동, 일직동, 여기 다 몇 분 아니면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근데 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오픈할 땅이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정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바로 문자로 주시는 분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용기를 내세요. 전화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를 좀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문자나 지금 전화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요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땅은 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을 오랫동안 해온 땅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박을 한번 꿈꿔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입니다.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은 그냥 제가 인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땅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신 점이 있으면 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좀 운영을 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릴 게 있으면 정보들도 드리고요. 블로그에도 올리지만 이게 동영상으로 좀 얼굴을 좀 맞대고 이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글로써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정말 좀 기분 좋은 하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이 또 수요일이네요. 네, 오늘 약간 오전에는 흐리고 날씨가 좀 좋았는데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심하시고요. 이건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꼭 자가수치 지키셔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잖아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저 블로그 찾아보시는 분들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